잘 들리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슬로우크의 이무균입니다. 저는 디자인 일을 한 지는 한 14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이제 UFO 팩토리라는 개발 회사랑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60명 정도 됐고, 저는 원래 이제 순수 미술 전공했는데 제가 이제 비영리랑 인연을 맺게 된 게 예전에 2000년도에 참여연대에서 잠깐 근무했었어요. 거기 이제 문화사업국에서 이제 청소년대 그때 한참 할 때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장님이신 박원순 시장님이 그때 이제 사무처장으로 계셨는데 아름다운 재단 만드신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군대처럼 미대 나온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더니 저한테 홈페이지랑 뭐 이것저것 막 일을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갖고 창업을 했고, 뭐 가게, 뭐 희망제작소,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대표적으로 했던 것 중에는 세이브 칠드런 모자뜨기 캠페인 같은 걸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작업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공연하시는데 뭐 근심 걱정 없이 뿜빠이 하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주최 측이 너무 하신다. 제 앞에서 사무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확 띄워놓으시면 어떡하나? 근데 사실 오늘 첫 번째가 아니라 3번 그랬어요. 저번에 환경재단에서 강연할 때도 제 앞에서 또 랩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되게 소심해서 사실 원래 우황청심원 먹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오니까 많이 떨리네요. 예.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이제 애자일이라는 교육을 최근에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에피소드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기수가 이제 6명이 있는데 첫 번째 워크샵 날 이제 킥오프 미팅 하기 한 2주 전에 이제 코칭님이 이제 김창준 창준님이신데 메일을 보내시더라고요. 저희 기수들한테 얼굴도 모르는. 그래서 메일 내용이 뭐냐면 멘토를 1대1 멘토를 선정해라. 그래서 멘토 이름 6명과 전화번호 6개만 띡 하고 왔어요. 아무 정보 없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거 멘토를 어떻게 선정할까? 6명한테 다 전화하기도 굉장히 조금 제가 되게 내향적이어 갖고,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도 막 검색해 보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그 정보들이. 그래서 맨 윗줄에 있는 첫 번째 멘토한테 전화해서 멘토를 저는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수 중에 어떤 분이 답장을 보내시더라고요. 아니, 멘토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시면 어떻겠냐.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2주 지나서 첫 번째 워크숍 때 이제 처음 보는 분들과 이제 만났는데 창준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멘토를 어떻게 선정하셨냐. 근데 다 저처럼 선정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그러면서 앞에 선배들 기수들 상위 5%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멘토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저희 기수 중에 답장을 보내셨던 분한테는 그분한테만 답장을 보내셨어요. 근데 왜 공유를 안 했냐. 그리고 앞에 기수들 중에 자랑 기수들 상위 5%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분은 6명한테 일일이 다 전화 걸어서 본인이 요약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까지 형성을 하셔갖고 첫 번째 워크숍 들어올 때뭐 간식도 사갖고 오시고, 첫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일하는 습관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게 저는 되게 용기 같아요. 되게 작은 어떤 용기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참여연대 처음에 제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참여연대 간판이 보이길래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거든요. 일 좀 시켜달라.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제가 여태까지 오게 된 계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용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영리하게 일하려면은 사실 협업과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베이스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신뢰를 서로 만들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용기 같습니다. 예. 최근에 경험했던 거고요. 오늘은 저는 처음에 이제 디자인하니까 처음에 이제 눈에 보는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사실 관계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사업하면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계가 어떤 점과 점을 연결하는 행위 같거든요. 관계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직이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죠.
저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관계를 잘 할까 고민하다 보면 혁신적인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경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차별 금지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채용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뭐 학력이나 성별이나 나이도 이제 못 집어넣게 그렇게 지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추석 때 을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퇴사한 직원들한테 선물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칭을 님으로 부르거나, 그 다음에 고객과 함께 디자인하기 위해서 고객관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환경 컨설팅을 갔는데 어떤 큰 기업에, 그 회사는 1년에 한 40억 정도 가량의 홍보물을 인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기업인데, 근데 친환경 프로세스로 다 인쇄하시는 거예요. 뭐 물에 녹는 코팅, 뭐 수용성 재질, FSC 인증 받은 거, 콩기름 막 하는데, 그리고 우리 기업은 환경을 사랑합니다 하고 딱 그 카피를 써서, 근데 1년에 인쇄 사고율이 한 20% 정도 나요. 근데 그게 갑이 을한테 주는 납기 기간이 굉장히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에 보이는 디자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디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시국이 되게 어지럽죠. 제가 일하다 보면서 최근에 느낀 게,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요즘에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나 내 주위에서 정말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민주주의는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시민사회에서 일했고, 또 밖으로는 굉장히 조금 올바르게, 똑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살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조직 안에 민주주의가 과연 잘 있을까? 저는 처음에 갈등이 굉장히 나쁜 건 줄 알았어요. 예, 막 갈등이 있으면 이거를 막 누르고 싶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디자이너 한 명이 저한테 메일을 쓰고 퇴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메일이었어요. 전체 구성원들이 저 메일을 다 본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비영리 상대로 디자인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싸게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들보다 더 막 속도를 내서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의할 때나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구성원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디자인하는 스타일도 옆에 앉혀놓고 1픽셀 내려, 색깔 바꿔,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퀄리티 컨트롤은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문화는 아니죠. 그래서 직원이 전 구성원들한테 다 참조를 걸어서 메일을 쓰고 퇴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한 3명 정도가 더 같이 따라서 나가더라고요.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예. 더 이상 내가 조직을 이끌기 힘들구나. 근데 원래 저희 조직에 안식월이 있었는데요. 그런 복지 같은 것도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좋으려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좋게 보이려고. 근데 안식월이 저희가 원래 이제 3년 있다가 한 달 주는데, 선배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구성원들이 조직에 3년 정도 있으면 임계점이 와서 안식월을 주면은 분명히 자아를 발견하고 퇴사를 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조금 한 2주 정도 쉬었어요. 제주 올레를 걷는데 정말 제 자아를 발견할 것 같은 막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이제 때려쳐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은 이제 2년에 이제 한 달로 바뀌었는데요. 이때 와서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저를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봤고, 다 같이 함께 앉았어요.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전 구성원들이랑 우리 복지나 제도 같은 거를 같이 만들자.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지리하게 한 6개월 동안 서로 토론하면서 만든 제도도 있고, 그래서 이후로는 사실 권한임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든지 의사결정할 때는 뭐 위원회나 TF를 구성해서
함께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회사가 조금씩 좋아지고 저도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그 이제 이해관계자 참여가 사실 협업도 되고 함께 앉기도 되는데 저희가 일반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작업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옛날에 이제 4대강 그 사업 때문에 우리 디자이너 한 명이 대표님 이거 엽서로 만들어서 한번 스마트용 바탕화면용으로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나시는 분은 알겠지만 단양 쑥부쟁이 하나 만들어서 트위터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의 트윗에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호응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고 어떤 분이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포스터를 만들 때 디자이너들이 대표님 이거 학명이 저희가 학자가 아닌데 너무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하니까 블로그에 이제 대충 만들어서 이제 얹혀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학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학명이 틀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는 조금 더 완벽한 포스터를 만들게 됐죠. 그리고 잉크가 저기 검정색인 게 인쇄소에서 빨주노초 파란부 잉크 다 안 쓰고 버리거든요. 그거를 다 모아서 검정색을 만들어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외국인이 영어로 만들어 달라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 만든 포스터를 우리 용감한 디자이너가 뉴욕타임즈, 가디언지, 트리허거 편집장들한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트리허거에 덜컥 실려버립니다. 이때 엄청난 트래픽도 엄청났고 갑자기 해외에서 연락이 오더니 저희 구멍가게 같은 저희 회사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인도에서 찾아오시고 시카고에서 찾아오시고 이 사건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을 판매를 했는데 판매 수익금을 녹색연합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때 녹색연합에서 이제 4대강 관련된 걸 하셨기 때문에. 근데 녹색연합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계시는데 거기 편집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저희한테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녹색 디자인 산책이라는 꼭지를 줄 테니까 슬로우크 디자이너들이 돌아가면서 원고를 써달라. 그래서 저희가 3년 정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원고료를 안 주시고 현미쌀을 보내주세요. 근데 저희가 그 현미쌀을 갖고 점심에 밥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밥을 해먹기 시작하니까 소통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2년 정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인데 사실 저는 이게 스토리텔링 같아요. 맥락이나 관계를 연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스토리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슬로우크에서 최근에 작업하는 것도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트위터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예전에는 조직에서 뭐 한 달 동안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에 이제 뭔가 딱 발표를 하는데 요즘에 조금 비영리 단체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저희가 후원의 밤 행사 때 어떤 행사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해서 실행을 했지만 요즘은 실행하면서 바로 계획도 그 다음에 학습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디시전 메이킹을 못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회의를 할 때 보통 성격이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퍼실리테이션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감정이 MBTI 하면 F가 거의 한 90 나오거든요. 굉장히 감정적이어서 남한테 부탁도 잘 못해요. 거절도 못하고. 그래서 비영리 쪽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의 소수의 어떤 그런 불만족스러운 감정 같은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제가 반응을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사실 저는 행복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디시전 메이킹 하는 일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조직에 어떤 분은 디시전 메이킹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퍼실리테이션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사님, 우리가 슬로우크 블로그 매일마다 글을 쓰는데 이게 너무 업무도 과중되고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을 따로 뽑아서 블로그 글을 쓰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블로그는 우리 학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다른 분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하세요. 예. 근데 그때는 사실 공을 다른 분들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아, 업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시군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반대 의견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퍼실리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또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바꿨어요. 예. 바꾸니까 서로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단점은 감추고 훨씬 더 조직이 잘 돌아 약간 가는 것 같은. 예. 그래서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의사결정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좋은 팀이 되기 위한 결정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도 이제 에이전시다 보니까 수익이 되는 거를 자꾸 급급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진 느낌이랄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이게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러기보다도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건가 이거 생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퍼실리테이션 할 때 이거 뭐 인터뷰 기법에도 많이 나오는데 OARS라고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픈 퀘스천을 해야죠. 그 예스 노로 그 단답형이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인정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의규님은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군요.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영이 정말 저는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반영은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그 조직에 보면은 보통 똑똑하신 분들 계세요. 굉장히 학습도 굉장히 빠르시고 근데 이런 분들이 쓰는 용어들 보면은 사실 남성적인 단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저희도 이제 폴리티컬 파워에 있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녹취를 해봤어요. 그 단어들을 뽑아보니까 주어가 이것은 그것은 생산적이다,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옳다, 뭐 틀리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공감 지수가 높거나 정서 좀 감정적인 조직 같으면 사실 그런 단어 쓰면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쓸 때도 조금 뭐 형용사를 쓴다거나 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서운하셨군요 라던가 그런 식의 반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약 조직에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어버버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많이 그런데 근데 좀 똑똑하신 분들은 그걸 약간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들을 조금 예측을 하셔서 아 누구누구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라고 요약을 해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퍼실리테이션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는 공감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받았는데 되게 못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저희 개발자가 아 대표님 요새 뭐뭐뭐 개발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뭐가 힘들어? 혹은 뭐가 힘들긴 개발하느라고 힘든다고 얘기했는데 혹은 요즘 다 힘들어.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요즘 힘든 시기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거 훈련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요새 개발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시군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겠군요. 이 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그 누그러지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사실 제가 이제 비영리 분들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확실히 저처럼 F 성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같이 지향적이신 분들은 좀 감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감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자주 부딪혀요. 근데 이런 분들 성향이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적이다가 갑자기 돌변해요. 욱하시거든요. 그 웃고 계신 분들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 그래서 저희가 그 반영을 훈련을 하고 조직에서 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 저희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는 저랑 완전 반대 성향이에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제가 그 와이프랑 관계가 안 좋았어요. 한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애랑 놀다가 발가락이 부러져 갖고 집에 왔어요. 여보 나 발가락 부러졌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병원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타입은 굉장히 상처받거든요. 예. 제가 바라는 건 사실 반영이었죠. 여보 괜찮어? 되게 많이 아팠겠다. 근데 처음에는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절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작전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저를 나에 대해서 조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저 하나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남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지금 되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되게 많이 힘들어. 그래서 여보가 나를 위로해주면 정말 좋겠어. 이렇게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변했어요. 이게 모델링이라고 미러 효과가 나서 우리 와이프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서로 다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고 또 상대방을 잘 알면은 거기에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대표님이 변했으면 좋겠어. 아, 저 구성원 제가 나가면 정말 좋겠는데 분위기가 팀장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 남 탓만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주어가 빠졌어요. 사실 내가 변해야 내 동료도 변하고 또 다른 사람도 변합니다. 예. 물론 제일 빠른 거는 대표가 변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사실은. 예. 제가 되게 감정적이다 보니까 왼쪽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제 무슨 이제 교육을 받는데 과제를 좀 냈는데 이 코치님이 과제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욱해갖고 아, 그럴 바에는 그냥 저 소멸시켜 주세요. 저 안 받겠어요. 하고 그냥 욱 지른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코치님이 반영과 인정을 정말 잘해주세요. 네, 의규님이 예전에 보내셨던 메일은 인지하고 있었고요. 저도 고민을 하다가 메일을 드렸습니다만 동의를 하기 힘들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 자료 형태에 대해서는 의규님 나름의 생각이 있으시군요. 인정이죠. 가치에 대한 인정.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해 주신 부분 좋습니다. 반영이죠. 이게 3번 메일을 이렇게 딱 쓰시니까 확 제가 그 감정이 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가끔 이제 비영리 분들 굉장히 바쁘시니까 전화를 막 해요. 저희 아, 대표님 지금 저 굉장히 바빠갖고 홈페이지 만들려고 하는데 견적 좀 불려주세요. 지금 예산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당장 견적 못 내잖아요. 그럼 내일까지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냥 전화 끊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굉장히 바쁘시군요. 예. 지금 굉장히 담당자로서 굉장히 되게 바쁜 프로젝트가 있는가 봐요. 좀 바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러니까 제가 그 담당자는 자기를 도와준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또박또박 제 얘기를 하니까 또 시간도 주시고 그렇게 잘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반영만 조금 잘 하셔도 훨씬 더 조직이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밑바닥부터 신뢰 쌓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 저도 신뢰를 되게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슬로우워크에서 초창기 멤버부터 있던 사람들은 다 신뢰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담배 피는 사이니까 흡연 사이, 뭐 혈연, 지연, 우린 같은 성별이니까 우린 친하니까.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신뢰 같아요. 사실 제대로 된 신뢰는 저는 내 단점을 드러내고 취약성을 드러내고 또 상대방은 내 취약성을 갖고 악용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신뢰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웍스라는 재단은 잘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의사들한테 환자들한테 의료 사고가 나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권장하는 재단이에요. 근데 또 이 재단에서는 이제 의사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법 개정 같은 것도 굉장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대학병원을 테스트했는데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의료 소송이 거의 반으로 이렇게 줄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신입 디자이너 한 명이 인쇄 사고를 냈어요. 꽤 큰 10대 NGO 안에 들어가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디자이너만 하는 인쇄 사고를 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주니어다 보니까 그 담당자한테 죄송해요, 저희가 인쇄 사고 낸 것 같아요라고 해서 저희가 2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너무 미웠어요, 그 친구가. 근데 나중에 그 담당자분이 다른 데로 옮기시고 저희한테 계속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저는 실수를 드러내고 어떤 이런 취약점을 드러내는 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비영리 단체 계신 분들 애뉴얼 리포트나 지속 가능성 보고서 많이 만드는데 거의 다 장점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단점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린 이런 거 못해요. 예.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저는 그 권위 없이 의사 전달하는 방법에 그 스틱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 이제 알아두기 쉽게 이제 스틱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시츄에이션 처음에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 임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정. 이렇게 이제 메일을 쓰면 사실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지금 이제 슬로우크 홈페이지를 이제 합병한 회사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매년 1월 15일까지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거를 적용해서 한번 해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UFO랑 슬로우크랑 그 이제 합병을 했는데, 행정적인 합병은 내년 이제 1월 중순에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회사 홈페이지가 지금 따로따로 있는데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임무는 1월 중순까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도는 고객들이 두 회사가 합병했는데 홈페이지가 따로따로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거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포트폴리오도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려 사항은 그 UFO나 슬로우크나 어느 한쪽의 포트폴리오가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가면 또 약간 위계나 이거 다른 그 회사에서는 조금 안 좋게 느끼니까 그런 게 좀 우려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미리 홈페이지가 이제 하나로 통일된다라고 그 좀 이메일을 보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혹시 뭐 질문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쓰면 훨씬 더 부드럽겠죠. 그래서 이게 메일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의사 전달할 때도 이 방법을 좀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좀 정서적으로 전달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내는 서비스예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저 스틱이라는 거를 써서 이 메일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저는 비영리 단체 분들도 데이터 기반으로 좀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뉴스레터에는 이제 A/B 테스트가 있는데, 예전 같으면 뭐 기관의 그 아이덴티티 고유 컬러나 디자이너의 직관으로 뭐 빨간색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A/B 테스트는 그 제가 1000통을 보내야 되면은 200통만 보냅니다. 그리고 100통은 빨간색으로 보내고, 또 나머지 100통은 또 파란색으로 보내고, 오픈율이 더 높은 게 이제 통계가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그 800통도 다 빨간색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A/B 테스트입니다. 데이터 기본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그 이메일이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에요. 오히려 훨씬 더 되게 개인적이고 또 이해관계자 참여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메일이기 때문에 좀 이메일 사용을 조금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오히려 회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실수는 예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의 시대여서 그 저희 회사에서는 오히려 ROI로 실수 한번 하기가 그 할 정도로, 실수는 반드시 그 예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실수가 없다면 사실 학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예방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고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 이제 1년에 한 100만 명 가량이 와서 보시는데, 가끔 저렇게 트위터에서 그 저희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근데 저희가 그 저분 얘기를 듣고 반영을 해줬어요. 아, 예, 그렇게 비판해 주신 거 맞습니다. 되게 올바른 지적이시네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인터뷰를 해갖고 이제 이해관계자를 끌어들였죠. 그리고 인터뷰를 해서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켰는데, 이걸 보고 계신 다른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어요. 예, 뭐 건강한 지적과 뭐 건강한 피드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뭔가 실패나 좀 리스크나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해관계자를 확 끌어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같습니다. 그 저희가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그 최근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저희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그 저작권 관련된 그 패키지 관련된 디자인이 특허난 줄 모르고 그거를 사실 도용을 한 거죠. 근데 그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그리고 사실 그 초기에 그 사건이 났을 때 협상을 했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을 것 같아요. 사실 논리적인 협상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감정적인 협상인데요. 이미 이제 그 내용 증명이 왔을 때는 감정적인 거로 넘어가 버린 상태.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4천 가까이 물어줬어요. 4천만 원 가까이 물어줬는데 저희 조직에서 굉장히 큰 돈이죠. 너무 막 열이 받아갖고 제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나? 이거를 징계를 내려? 이거를 잘라? 막 이런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함께 임원들이랑 고민을 해서 저희가 과제를 내줬어요. 아, 이걸 학습의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 그래서 그 우리 업무를 지라에 기록하는 가이드를 만들고, 이 지라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 회사 안에 이제 그 시스템인데요. 이런 걸 배워서 다른 구성원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 그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만든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전 구성원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실수를 이렇게 학습을 삼아서 한다면 훨씬 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회고하기. 사실 그 강연이 30분이 좀 시간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 제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혹시 오늘 제 강연 5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아니, 좀 짜게 해주신 분 없나요? 뭐 3점이나? 예. 그 제가 저번에 이제 강연을 했을 때 학생들, 대학생들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강연 끝나고 바로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5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냐? 어떤 분이 그 두 분이 3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다음에 똑같이 주어진 환경에서 5점을 받으려면은 내가 어떤 걸 개선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구조적이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영을 해서 그 다음번 강연 때 조금 바꿔서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회고가 중요한 게 마이크로 측정을 해야 돼요, 반드시. 개인 면담을 할 때도 오늘 면담이 끝날 때 5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냐? 그럼 뭐 4점, 3점. 그럼 다음번에 또 면담을 할 때는 내가 5점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씩 개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회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모한 직후에 바로 한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도 게을러서 모모 하기 전에 해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자기 전에 일기 써야지, 이거는 거의 다 실패해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회의록 작성해야지 잘 안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나 회의나 뭐가 끝날 때 그 다음에 바로 회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앞으로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 그 감정의 그 벽을 사실 허물어야 사실 서로 불만도 얘기하고 또 신뢰도 쌓일 수 있거든요. 신뢰가 쌓이다 보면은 협업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로 피드백도 할 수 있고, 또 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